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좀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요. 순이 삼촌입니다. 마침 4월이 끝나가긴 하지만 여전히 4월이고, 적어도 제가 이걸 찍는 지금 상황은 4월입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꺼내들게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거의 학교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죠. 한국사 시간에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때는 뭐 5.18도 교과서에 안 나왔던 때니까요. 근데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을 건 다 나오더라고요. 다행이죠. 이제는 역사 속에서 덮어놓고 지나가는 건 없어지고 자꾸만 일부러 덮어놨던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여러 번 이제 제주도 여러 번 가게 되잖아요. 네, 저도 여러 차례 갔었는데 4.3 기념관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좀 죄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아이들도 마침 이제 초등 고학년이고 해서 4.3 기념관을 갔습니다. 정말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중한 교훈들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네, 순이 삼촌, 순이 삼촌은 이제 요 책에는 지금 10편의 단편, 중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중편 소설로서 순이 삼촌이라는 제목의 제주 4.3 사건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정말 현실의 어떤 공간과 현실에 있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이 제주 4.3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읽어보면 이랬구나, 이랬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순이 삼촌에 대해서 잠깐 많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포가 되니까 순이 삼촌은 제주 4.3 생존자예요. 생존자고 삼촌이니까 남성 같은데 여성입니다. 네, 여성이고 제주 4.3에서 온우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유일한 생존자로 이 강박관념에 막 시달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학살을 당했던 그 곳에서 본인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0년이 흐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건이 제주 4.3이 사태가 있고 나서 30년이 지난 동안 그러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 침묵하고 쉬쉬하고 다시는 꺼내면 안 되는,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꺼낼 수 없었던 시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학작품이 제주 4.3을 대중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최초의 문학적 시도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그 당혹감과 충격과 그리고 아픔에 대한 공감을 갖게 만듭니다. 순이 삼촌과의 인연이 있는 주인공은 이제 장례식 때문에 우연히 장례식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떠났던 8년인가 아예 안 내려갔어요. 고향을 쌓은 거죠. 고향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주인공도 4.3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장례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가 또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순이 삼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은 이야기들이 꺼내지고 그것을 같이 살펴보게 만드는 그런 구성입니다. 마지막 장면만 읽어드릴게요. 그 옴팡밭에 붙박힌 인고의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었건만 순이 삼촌은 그러질 못했다. 흰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옴팡밭에 발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딸려 모르게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은 그 옴팡밭을 팽개쳐보려는 마지막 안간힘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온우이가 묻혀있는 그 옴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 물귀신에게 채여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 짓고 나자 나는 문득 담배 피우고 싶은 충동이 조바심치듯 일어났다. 좌중은 어느 틈에 나만 빼놓고 농사 얘기로 동아리를 져 있었다. 올해는 제발 작년 모양 감조 시세가 폭락하지 말하시면 좋을 거로 빌어먹을 그놈의 가을장마는 뜬금없이 터져가지고는 썰어 말리던 감조에 곰팽이 피어부러시니. 나는 밖으로 나와 마당 위에 있는 조집가리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마당에 얇게 깔린 쌀랑눈이 바람에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다. 음력 18에 다른 구름 속에 가려 있었지만 주위는 희끄물에 밝았다. 고삿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다. 아마 두어 집째 제사를 끝내고 마지막 집으로 옮아가는 사람들이리라. 이 마을 주민들의 제삿날이